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아이오닉 6 출고 이후에 총 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는 제가 재작년에 11월 1일에 출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2024년 1월 18일이니까 대략 한 1년 3개월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일단 이 차가 사양이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와이드 썬루프만 적용된 사양입니다. 제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5,274만 원이고요. 보조금 1,050만 원 받았으니까 6,2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만족감은 꽤 좋습니다. 이 차가 장점이 사실 전반적으로 걸쳐서 다 두루두루 괜찮은데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전비 그리고 승차감. 전비 같은 경우가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인데 제가 직업의 특성상 다른 전기차도 요즘에 이제 이거저거 타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보다 전비가 좋은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승하다 보면은 전비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네. 예를 들어서 뭐 순간 연비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행거리 등등 해서 전비가 좀 딸리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오닉 6가 연비가 좋긴 좋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이제 보통 다른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공인보다 다 오래 가죠. 보통 전기차들이 다 오래 가거든요. 복합 공인 전비보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배터리 100에서 얼마나 타요? 완충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질문 또는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오너가 되면은 100%를 잘 안 채워요. 왜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100% 채우면 뭐 안 좋다. 근데 그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오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를 잘 안 채우게 됩니다. 왜냐면 90%가 넘어가면은 충전 속도가 좀 더뎌지고, 그리고 사실 90만 해도 주행 거리가 한 500은 되니까 제가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하면은, 그래서 굳이 뭐 100%까지 뭐 채워야 되나 이래서 보통 이제 90%까지 안 채우고요. 뭐 그냥 80, 90 이 정도에서 충전을 끝내죠. 그리고 대략 한 20, 30 최저로 되면은 이제 충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웃긴 게 연비가 좋으니까 오히려 그 연비 운전을 별로 이렇게 안 하게 되고, 물론 제가 막 과속하고 달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 항상 에코로 다니거든요. 에코로 다니지만 굉장히 정속 주행을 한다거나 진짜 소위 말해서 깻잎 엑셀링을 하고 다닌다거나 이제 그런 적은 거의 없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 한 550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거 100% 채우고 진짜로 깻잎 운전하면은 몇 킬로까지 갈까? 완전히 빵이 될 때까지. 그러면 한 600은 가지 않을까? 그리고 흔히 얘기를 하는 게 겨울철에 전기차는 이제 전비가 쥐약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긴 하죠. 겨울철에 굉장히 추운 날에 히터 틀고 그러면은 그냥,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리면은 그냥 배터리 축축 떨어지죠.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잘 생각을 해보니까, 또는 제가 이제 겨울을 2번을 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 저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지금 19,464km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잘 보면은 겨울에 3개월이라고 해도 1년 중에 진짜 되게 추운 날 있잖아요. 막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는 날, 그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영하 10도, 15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처럼 이제 기온이 오늘 8도, 9도 되는데 이때만 돼도 거의 정상적으로 연비가 나옵니다. 히터 안 틀면. 물론 이제 히터 틀면은 이제 떨어지긴 하죠. 근데 굳이 이렇게 겨울에 아주 막 되게 짠물 막 운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충전의 편의성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집에 없으면 이제 좀 곤란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그 완속이 있는데 사실 완속을 그렇게 잘 안 씁니다. 있긴 있지만 그게 자리가 3개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서 뭔가 잘 안 쓰게 되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낮에만 잠깐 하기 때문에. 근데 주로 이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급속에서 자주 하는데, 뭐 EPC라든가 일렉링크 그래서 하는데, 전 그것만 해도 그냥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충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이런 적이 한 2번, 3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비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거의 이제 가장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전비가
6.2거든요. 그래서 출고 이후에 전체 누적 전비가 6.2면은 꽤 좋은 편이어서 정속 주행에도 6.2가 안 나오는 차도 있고, 그러니까 좀 되게 고출력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누적 전비로 6.2다 그러면 이제 꽤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내연기관은 이제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지만 비슷한 경우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비가 가장 좋은 그 환경이 그거 같아요. 국도에서 한 50, 60 이 정도로 안 밀리고 이렇게 슬슬슬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가 연비가 가장 좋지 않나. 제가 최고로 찍어본 게 일정 거리 이상으로 10일인가? 옛날에 가평에서 집에 올 때 그때 차가 적당히 밀려서 이렇게 계속 50, 60으로 이렇게 계속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비가 한 10일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연비 참 좋네. 이러면 이제 배터리가 별로 많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고, 물론 이 차도 굉장히 추운 날 히터를 틀고 아주 심한 정체 구간에서 운전을 계속하면은 연비가 쭉 떨어지죠.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최저 연비는 3.3인가?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전기차도 내연기관이랑 비슷해요. 이게 정체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연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오닉6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연비고요. 그리고 승차감. 저는 이게 승차감이 롤이 되게 많지도 않으면서 이게 몰랑몰랑하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 출고하고서 이 차 다 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 차보다 승차감이 좋은 차가 별로 없어요. 전기차는 또 그렇고, 전기차 중에서 이 차보다 승차감이 좋은 차가 RZ 그리고 벤츠 뭐였더라? 그거 뭐 그 정도여서, 그러니까 승차감으로 하면은 이 차는 뭐 가변 댐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정숙성 같은 경우에도 괜찮죠. 근데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게, 승차감이나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만 못해요. 왜냐, 이게 아마 타이어가 닳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S2 AS가 이게 평가가 좋잖아요. 한타 말랑말랑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그건 맞는데, 대략 한 9천? 1만 킬로가 되는 시점부터 이제 타이어 소리가, 앞타이어 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처음만큼은 정수성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승차감도 처음에 뽑았을 때 그때만은 못한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방지턱 넘을 때 되게 푹신하게 물렁하게 탁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약간 좀 탁 하고 좀 치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타이어 때문이 아닌가. 무슨 하체가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 이것도 아마 그 타이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의 자가용으로 편하게 타고 다니기 좋은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차의 특성상 단점이 있는 게 공간이 있죠. 공간 같은 경우에는 2열의 레그룸은 되게 충분한데 헤드룸이 낮아서, 제가 몇 번 타봤는데 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되게 답답하다, 2열 헤드룸이.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좀 이렇게 앉은 키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또는 이렇게 목이 꺾일 수가 있겠죠. 1열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세단치고는 1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 대비해서는 요 지붕 있잖아요, 이 천장, 이게 좀 뭔가 눈이 좀 가깝고, 그래서 되게 답답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게 썬루프가 있는 게 이제 이만큼 올라가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는 트렁크도 좀 작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트렁크 그 용량 자체가 되게 작다기보다는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서 그것 때문에 트렁크가 더 작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트렁크가 깊어요. 근데 입구가 좁으니까 막 안에다 넣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저 안에 있는 거 뺄 때, 왜 그 차가 들어올 때 바지에 묻고 그러니까 좀 별로죠.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1장 1단이 있는데, 이 차는 18가 20인치 두 가지가 있고, 근데 18인치가 그때 타본 시승회 때 타본 거에 따르면은 그 이 18인치 사양이 승차감이 조금 더 좋습니다. 연비가 좋은 건 물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산다면은, 가정을 한다면은 이 차는 18인치 롱레인지 싱글 모터 뭐 이렇게 사겠어요. 듀얼 모터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듀얼 모터가. 제가 지금 19,470km를 운전했잖아요. 이 중에서 뭐 거의 90% 아니야, 한 95%는 저 에코 모드로 다니거든요. 에코 모드는 거의, 아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거의 뒤에 모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싱글 모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듀얼 모터를 왜 샀을까? 쓸 일도 없는데, 잘 쓰지도 않는데. 이게 에코로 다니면은
거의 리어 휠만 돌리고 노말로 바꿔야지 앞에 모터가 조금 더 돌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저부하로 다니게 되면은 컴포트 노말에서도 그냥 뒤에만 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싱글 모터가 전비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싱글 모터로 사겠다, 만약에 다음에 또 산다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듀얼 모터로 사는 게 뭔가 힘이 더 있으니까 더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듀얼 모터로 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냥 싱글 모터 18인치로 하면은 가장 효율이 좋은 그런 사양일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에코 모드 이외에 이 노말과 스포츠는 사용해 본 적이 몇 번 안 돼요. 가끔 눌러봅니다. 가끔 작동이 되나? 하도 안 써서 녹슬지 않았나? 라고 가끔 눌러보긴 하는데 뭐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아이오닉 6로 전기차를 처음 구입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게 기름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경을 쓸 일이, 그러니까 충전은 이제 훨씬 신경을 쓰지만 신경을 쓸 일이 훨씬 적긴 하더라고요. 따로 뭐 이렇게 소모품 들어가는 게 거의 없고, 예를 들어 GV70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엔진오일 갈아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엔진오일도 안 갈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블루 핸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있나? 그래서 그렇게 센터에 갈 일이 굉장히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잡소리 빼고 따로 그 무슨 소모품 그것 때문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죠, 아마. 그래서 막 차에 좀 신경 덜 쓰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전기차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충전은 좀 불편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히터를 틀면은 전비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거는 맞는데, 기름차도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은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상쇄가 되는데, 물론 전기차의 히터가 더 많이 먹긴 하지만 이 전력 소비량으로 보면은 히터랑 에어컨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기차 이게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러면은 전력 소비가 되게 낮아요. 거의 히터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보면은 전기차는 또 겨울에 춥잖아요. 그쵸. 이게 기름차의 히터만큼 뭔가 이렇게 바람이 되게 풍성하게 나오는 건 아니어서 이게 좀 추울 수가 있습니다. 히터 자체가 좀 더 빨리 나오긴 하죠. 나오는 것 자체는 더 빨리 나와요. 근데 그 기름차보다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건 아니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이상할 정도로 추운 산타페 시엔가, 겨울에 막 어디선가 그 바람이 불어오는 GV70으로 단련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겨울에 딱히 춥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GV70은 저 되게 추웠거든요. 산타페 시엔 말할 것도 없고 겨울에. 근데 이 차는 뭐 안 그러니까, 그래서 전 어느 정도 단련이 돼서 그냥 겨울에도 뭐 이렇게 딱히 되게 이 차가 춥다 뭐 그런 거는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그 외장 디자인인데, 이게 이제 외장 디자인이 좀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외장 디자인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썩 되게 마음에 들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처음에 볼 때보다 또는 볼수록 뭔가 앞쪽의 디자인 또는 뒤도 그냥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되게 예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볼수록 괜찮다고 하는 주변 사람도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이 차를 뽑을 때 최대한 차를 좀 빨리 받으려고, 되게 빨리 받을 것 같은, 예를 들어 트림도 프레스티지로 하고 색상도 흰색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색상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 지금 아이오닉 6 택시가 되게 많은데 그 차가 다 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뭐 같은 차종이 택시로 쓰이는 거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색상까지 같으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2번인가. 그래서 색상은 딴 걸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실제로 길에 다니는 아이오닉 6 보잖아요. 그러면은 흰색보다 예쁜 색상이 약간 그 군청색인가? 그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그 색깔이 인기는 없겠지만 중고차로 팔 때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하얀색보다는 다른 색이 더 낫겠다, 또는 회색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메이저 불량은 없었는데 잡소리가 좀 있었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 뒤에서 잡소리가 따라라락 하고 부딪힌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서, 그러니까 그게 잡소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어떨 땐 크게 나오고 어떨 땐 되게 작게 나오고 어떨 때는 또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신경이 쓰였는데, 그 소리가 그것도 없어졌어요. 진짜 제가 그 튀니지 가기 전에 그 한 2달 전에 예약 잡아놓은, 남부에 가니까 못 잡았거든요. 남부에 가서 뒤에 있는 소리가 나는 건 들었다고 2-3명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일단 저 뒤에 삼각창 갈아보자 해서 삼각창을 갈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못 잡았어요, 결국에. 남부에서. 그래서 고양이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것 같아서 하이테크 센터에, 근데 거기 또 예약이 밀려서 거의 2달 기다렸다가 고양이 갔는데, 고양 센터 가기 일주일 전부터 이게 소리가 또 안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진짜. 딱 이런 그 콘크리트 노면을 달리면은 그때 이제 특히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도 아주 안 나는 거 아닌데 굉장히 그 전에 비해서 희미하게 들려서 이제는 딱히 저기 이제 신경 쓰이거나 지금도 안 들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센터 일주일 전부터 뒤에서 소리가 선반인가 하여튼 어딘가 안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슬슬 불안해져서, 아, 이거 꼴상을 보아니 센터 가면 또 보나마나 소리가 안 나니까 실제로 그러겠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소리가 안 나고, 다행히도 센터 다녀와서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잘 됐네, 자가치유 됐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중간에 이쪽 도어 트림에서 소리가 특정 환경에서 되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아, 저건 또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콘크리트 노면이라든가 또는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돌거나, 그건 그 GV70이랑 비슷하네, 돌거나 그럴 때 이쪽에서 되게 소리가 크게 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느 분이 댓글로 이쪽에 손잡이를 이쪽으로 세게 아주 팍 하고 당기면은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그 댓글 보고 그대로 뿌악 부서질 정도로 당겨서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이쪽에 잡소리 해결됐습니다. 아, 그 잡소리 갖고 저기 음악 같은 거 약간 좀 베이스 틀면은 부르르 떨리고 그랬거든요. 그거 없어졌어요. 야, 그래서 뭐 딱히 이제 메이저 불량은 없는 걸로. 문제는 그게 잡소리가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심지어는 센터도 그게 현대가 국내에서 AS가 그게 강점인데, 실제로 그 하이테크 센터 이런 데는 그 예약이 되게 길거든요. 그 예약 잡기가 바로 안 돼요. 막 저기 인기 좋은 여기 고향 같은 경우에는 막 2달씩 걸리고, 저 2달 걸렸잖아요, T&G 가기 전에. 그래서 왜 하이테크 센터에 가고 싶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자잘한 거 말고. 그럴 때는 생각보다 좀 예약이 길긴 합니다. 참고로 집에서 현재까지 나온 뒤로 31.1km 주행했고요, 46분 운전했고, 평균 전비는 6.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히터 24도로 1단 키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84로 크루징하고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이 영하 10도고 히터 키고 했으면은 생각보다 잘 나온 거죠. 이거 만약에 날씨 좋을 때 히터 안 키고 그랬으면은 한 8.4, 5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1년 한 3개월 동안 운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기온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략 한 영상 한 20도 정도 내외일 때, 그때가 전비가 가장 좀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체감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기온이 지금 높잖아요. 영상 9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히터 이제 전력 소비량이 좀 적어요. 굉장히 추울 때 있잖아요. 막 영하 10도, 15도일 때는 저 전력 소비량이 히터가 한 1.5, 2 막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기온이 좀 높으니까 1kW가 안 되네요. 0.98, 82 막 이렇게 돼요. 참고로 이 전력 소비량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거 자꾸 멈춰요. 뭐라 그러죠? 이제 컴퓨터 프리징 된 것처럼 멈춰요. 이게 시간이 좀 되면은. 그래서 이게 페이지를 넘겼다가 다시 한번 하면은 이제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소모품에서도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레이크 패드죠. 이게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저는 거의 회생제동 레벨은 0으로 하고 다니고, 그리고 감속할 때는 이 패들 시프트로 최대한 맥스 당겨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이 탈 때는 이걸 안 써요. 그냥 브레이크 밟고 하는데, 혼자 타고 다닐 때는 거의 이 회생제동 맥스로 당겨서 감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굉장히 거의 새 거죠. 안 달아요, 안 달아.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좀 장점이 있고, 뭐 다른 전기차도 그렇지만 이 차도 회생제동 레벨을 0으로 하고 다닐 때가 승차감이 가장 좋습니다.
전비도 가장 좋은 것 같고, 체감적으로.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이쪽 패들 시프트가 혹시 고장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실제로 가끔 가다가 이쪽에서 잡소리 있어요. 이 패들 시프트 쪽에서 여긴지 드라이브 모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 근처 어디에서 가끔 가다가 또 잡소리가 있어요. 출고 초기에는 이 계기판 이쪽 어디에서 잡소리가 나서 사자마자 잡소리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긴 또 안 나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희한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충전을 이제 이마트 장 보면서 SK 일렉링크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이마트 장 보면 대략 한 20-30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SK 일렉링크에서 물리면은 뭐 거의 대략 차니까, 전혀 뭐 저는 그럴 때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죽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리고 제가 전기차 사기 전에는 충전을 하면은 이제 차에 있는, 충전하기 위해서 차에 있는 시간이 많겠구나. 그래서 차에다가 총균사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되나 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 이게 충전하면서 왜 우리가 이게 어디다가 막 또 연락할 때도 있고 뭘 또 할 때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충전하는 그 시간에 어디다 전화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의 특성상 뭐 시승차 잡거나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약속 잡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또 그게 생각보다 금방 가서 별로 이렇게 죽는 시간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꼬일 때 이제 충전이 안 되거나 그럴 때가 있죠. 맞다, 이 차가 ICCU 이슈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충전하면서 이제 완속에서 충전이 이유 없이 끊어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작년 초에. 그때는 갑자기 저 충전이 끊었다고 문자가 와서 이거 누가 뺐나 했는데, 바로 이렇게 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냥 이유 없이 충전이 완속할 때 끊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충전이 이유 없이 끝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유지비 면에서도 확실히 유리한 게, 물론 차값이 비싸죠. 차값이 비싼데 이제 보조금 1,000만 원 받으면 그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5,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싼데, 근데 또 이게 또 차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게 밖에서 보면 작아 보이는데 작아 보이는 디자인인데 실제로는 차가 크단 말이에요.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차가 길어서, 그러니까 작은 차는 아니죠. 일단 충전은 잠깐 하고요. 내일 저 E클래스 코엑스 다녀오고 또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충전을 일단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지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세이브가 되고, 예를 들어 가끔가다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게 GV70이었으면 도대체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는 그러니까 기름값으로 이제 거의 안 들었어요. 왜냐, 초반에 N포인트가 있잖아요. 70몇만 원 N포인트가 있고, SS 차저도 제가 이제 선택하면은 그게 30만 원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저는 한 1년 3개월 4개월 만에 운전을 진짜 많이 하지 않으면 못 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다 썼는데, 그러면 제가 그 현대몰에서 이렇게 무슨 뭐 음료수 이런 걸 되게 많이 샀기 때문에 쓴 거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안은 거의 이제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뭐 EPD에서 주로 한다거나, 물론 그게 이제 상황이 안 돼서 EPS에서 못할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유지비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세이브가 되는 거죠. 아니, 오늘은 좀 유난히 속도가 들쭉날쭉하네요. 제가 54에서 시작해서 64까지는 저기 잠깐 갔다 오니까 금방 찼거든요. 근데 64부터 갑자기 속도가 40, 39, 38 이렇게 떨어져서 뭐야 이거 하고서 보니까 지금 오늘 여기가 다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70 넘어가니까 다시 90몇 나오고, 거의 막바지 80 정도 되니까 그때서야 100 넘어가고, 오늘 좀 이상하네. 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충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핏은 저 안전빵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후딱 놓고 가야지 하고 왔는데, 이렇게 가끔 늦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른 급속도 그렇지만. 제가 N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온 이유는 여기가 넓기 때문입니다. 넓고 야외고, 이거 남는 시간에 추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야외가 좋잖아요. 야외고, 그리고 이핏은 항상 자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핏에 자리가 없는 걸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이핏은 저기 이제 비싸서 항상 자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전기차 충전하면은
2시간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콜센터입니다. 예, 전기차 충전했는데요. 네, 안녕하십시오. 예. 어차피 30분 주차해도 500원밖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유지비용. 그거 외에도 이게 톨비 반값, 저 주차비 반값, 이게 은근히 커서, 특히 인천 장기주차장에 차 세우잖아요. 거기도 반값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 아싸가 우리 생각이 들죠. 저는 그 지금까지 주차비 중에서 장기주차장 인천공항,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막 10몇 주 세워놓으면 막 12, 13만원 나오는데 반값 5만 5천 원 이렇게 안 나오니까 좋네 라는 생각이 그때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들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이 차를 이제 팔 생각을 하니까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자가용으로 그냥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편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만족감이 높고 딱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별로 없고, 그래서 팔기엔 좀 아깝긴 한데, 결정적으로 제가 보조금을 잘 받았잖아요. 2022년에 풀로 받아서 비교적 싸게 샀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 사람들이 또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으로는 절대 못 산단 말이에요. 차 가격 오르고 보조금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이제 팔기가 좀 아까운데, 또 지금 파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기름차와 달리 전기차는 지금 감가가 크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헤이딜러로 봤을 때 대략 한 3,600, 3,500 이 정도인데, 이게 뭐 산타페 소렌토 같았으면은 이게 훨씬 높았겠죠. 근데 전기차는 이제 감가가 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으면은 2년 안에 팔면은 이제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덕양구청에다. 그랬더만 이 차는 해당 사항이 없대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 차를 살 때 고양시에 그게 없었대요. 그 규정이. 그래서 뭐 해외로 팔려나가는 게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환급할 건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팔아야 되겠다. 환급할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생각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팔아야 되는구나 라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오닉 6는 한 1년 3개월 동안 잘 탔고요. 이거 다음에 무슨 차를 탈지, 또는 한동안 또 아반떼를 타고 다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